다음은 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컬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칼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정 스테파나입니다. 집을 처음 마련할 때 법률 상식들에 대해 궁금한 분들 계시죠? 오늘은 노이열 프란치스코 변호사님 모시고 부동산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매번 부제님이라고 부르다가 오늘은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좀 마음이 그러네요. 예. 부동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집인데 이 집, 즉 주택은 어떤 종류의 형태가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말로 단독주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또 콘도미늄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미국에는 또 한국에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은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싱글 패밀리 하우스죠. 또는 뭐 투 패밀리 하우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저지의 경우에 보면은 이 뉴저지에 시리들이 한 400여 군데가 있는데 이 동네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조닝 맵 그러니까 이제 도시 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구역에는 싱글 패밀리 그게 한 가족만 살 수 있는 곳이다. 또는 두 가족이 살 수 있는 데는 이제 투 패밀리 하우스라고 그러고 또 많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데는 멀티플 하우징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여기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그 소유주가 어떤 개인이나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콘도미늄이라는 것은 그 소유 형태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아파트 같은 것들이죠. 그죠? 한국에서는 그 아파트 같은 걸 다 콘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콘도미늄인데 이것은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단지가 한 200가구가 있다 그러면은 네. 그 200가구의 한 개인들이 전부 다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200가구의 전체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가 하나의 소유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콘도미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콘도미늄하고 콘도 어소시에이션하고는 또 조금 다른데요. 콘도 어소시에이션은 그 콘도미늄을 갖다가 운영 관리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 다르고요. 소유는 그런 식으로 어떤 콘도미늄이 하나가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적 그런 그 콘도미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재산들 뭐 공유지라든지 자기 개인 스페이스 같은 걸 다 계산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0.000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 소유로서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코퍼레이션 이것은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콘도하고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00가구가 있다 그러면 그 200가구의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몇 퍼센트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 회사에서 그 소유주로부터 리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크게 나누어서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약서에 있는 as is 컨디션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이 이제 as is라는 이 말 때문에 굉장히 그 이제 혼선이 많은 그런 개념입니다. as is라는 것은 영어의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집을 살 때 있는 그대로라 그러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고장이 났으면 고장 난 대로 그냥 팔고 싶고요. 그렇죠. 사는 사람이 알아서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파는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이 항상 그 계약서에 as is라고 들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뭐 수리를 해다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근데 네. 바이어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물건을 받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as is 컨디션 때문에 바이어 입장하고 셀러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이 as is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가 되는데 집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새 집을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네. 집은 많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10년이나 20년 어떤 것들은 막 100년도 된 집들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중고품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as is라는 원래의 미닝은 집은 중고품으로 산다, 있는 그대로 산다는 그런 뜻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네. where is as is라는 말도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부동산이 또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부동산 땅에 딱 붙어 있는 거.
그런 거를 붙어 있지만 이제 에어 컨디셔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집에 부사적으로 붙여 있죠, 그죠? 그런 것만 그거는 이제 일종의 픽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부동산하고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부동산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니까 이제 옮길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에어 컨디셔너라도 집에 방에 붙여주는 포타블로 된 거 있죠, 그죠? 그런 것을 옮길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냉장고 같은 것은 지금 뭐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 냉장고도 사실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그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런 홈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부동산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스펙션을 해보면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죠? 뭐 냉장고에서 그 고장이 났으니까 안 된다, 고쳐달라 그러면 이제 셀러가 해지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부동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부터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지즈 컨디션이 굉장히 혼선이 나고 복잡하게 되는데, 이런 에지즈 컨디션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는 집은 중고품을 산다는 그런 컨셉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살 때 이 집이 그러면 중고품을 사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홈 인스펙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홈 인스펙터를 우리가 고용을 하게 되면 하는데, 뉴욕주의 경우에는 홈 인스펙션을 그 계약서를 완전히 작성하기 전에 미리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뉴저지의 경우는 계약서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열흘이나 보름 이내로 홈 인스펙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 인스펙션 내용이 뭐 스트럭처럴 프로블럼이 있다든지 구조적인 결함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픽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물이 새는 거라든지 그런 거 다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은 뉴저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뉴욕의 경우는 계약서를 하기 전에 미리 엔지니어링 리포트라고 해서 그런 걸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고쳐달라고 계약서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지즈 컨디션은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홈 인스펙션으로 이 에지즈 컨디션의 혼선을 다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 등기 제도에 대해서 한국과 약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한국하고 미국에 있는 부동산의 시스템들이 크게 다른 점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의 가지고 있는 등기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미국에는 그 등기 제도를 다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dee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DEED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집문서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국은 이제 집문서를 가게 되면 이제 등기소에 가게 되면은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을 떼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팔았고 언제 어떻게 이 집에 뭐 어떻게 됐다는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한 페이지로 문서로 되어 있으면 아주 일목요연하고 또 보기도 좋게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기입을 하는 분들이 전부 다 관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부에서 다 그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거는 이제 신빙성도 높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등기 제도를 이용을 하지는 않고 디드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디드는 개인이 작성해도 되고 또는 이제 변호사가, 대개는 이제 변호사들이 작성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그 디드의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맞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드가 보면은 천차만별이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디드의 종류도 대단히 많지만은 그거를 이제 등기소에 가서 주면은 등기소에서는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본에도 돌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집을 사게 되는데 이 집에 과연 그 주인이 누구냐고 확인을 하려면 그 디드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디드가 보시는 대로 이제 가서 등기만 하는 게 다 그게 디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디드가 한 집에 디드가 3개, 4개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뉴저지의 경우를 들게 되면은 킹 조지 1세가 이 뉴저지 전체를 어떤 분한테 이제 이렇게 봉지로 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땅을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00년 대 300년이 이제 쭉 흘러서 내려왔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등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뉴저지에 있는 이 디드가 제대로 된 걸 찾으려고 그러면 체인 오브 타이틀이라고 해서 쭉 연결해서 내 앞에서 판 사람, 그 앞에 판 사람을 쭉 올라가게 되면 이 킹 조지 1세가 줬는 그 분봉의 거기에 해당해요. 그걸 보고 이제 쭉 체인 오브 타이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체인 오브 타이틀이 성립이 되질 않으면 설치를 해봤는데 혹시 이게 이게 A라는 사람한테 B로 넘어왔는데 보면 이게 상태가 좀 불분명하더라고요. 또는 디드가 2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클라우드 오브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타이틀에 이제 구름이 꼈다는 그런 뜻인데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카운티에 이런 게 레코딩을 했는데 가가지고 이 레코딩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디드도 설치를 하지만은 모기지 관계도 다 보고요, 린 관계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걸 다 해가지고 그 전문가적인 리포트가 있어요. 그걸 타이틀 리포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타이틀 리포트를 가지고 이제 인슈런스를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 인슈런스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클로징을 할 때 보면은 그 타이틀 인슈런스 같다 그러는 그 프리미엄이 좀 높거든요. 뭐 2~30%씩 되고 막 그러니까 집값마다 물론 달라지지만은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났다기 때문에 체인 오브 타이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커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인슈런스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반드시 타이틀 인슈런스를 들으라고 그래요. 그걸 하지 않으면 모기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틀 자체가 그 잘 모르니까요. 네, 그런 식의 아마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집을 사고 팔 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등기와 레코딩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노이열 프란치스코 변호사님께서 부동산 법률 상식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201-478-0242번 201-478-0242로 전화해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